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은 DPU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PU 조건은 운송 방식 불문 조건이다 라는 거죠. 운송 방식 불문이다 라는 거는 수출품을 운송할 때 항공으로 운송하든 아니면 해상으로 운송을 하든 아니면 육상으로 운송을 하든 어느 경우에나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라는 거고요. 자, 요 DPU라는 말은요, Delivered at Place Unloaded의 약자예요. Delivered, 인도해준다. 어디에서? At Place. 이 place라는 거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수입국 내 목적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unloaded 하는 거는 양하하다. 양하하다. 화물을 내려놓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정된 목적지 또는 목적항의 지정 터미널 이렇게 써놨지만 대개는 예, 최종 목적지는 destination은 어디냐? 수입자의 창고인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그러니까 차량에서 물품을 양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양한 상태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셀러 입장에서는 물건을 공장에서 출하해서 배에다 싣고 비행기에 싣고 수입지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매수인의 창고 앞에까지 갖다 주고 플러스 양화할 때 창고 앞에 내려놓을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셀러가 부담한다 라는 조건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예. 그래서, 근데 그러면 통관은 누가 해요? 일단 수입지 항구에 도착을 하면 통관 절차를 거쳐야지 물건을 출고할 수 있잖아요. 이 통관은 별도로 그럼 바이어가 하게 돼요. 그래서, 셀러가 바이어한테 어쨌든 선적서를 다 보내주게 되면 그 서류를 가지고 통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운송을 다시 책임지고 셀러가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조건은요, 위험과 비용의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지정 목적지의 도착 운송 수단 차량에서 양하하여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원래 이 DPU 조건은요, 2020년도에 새로 포함된 조건이고요. 2010년도 인커텀즈와 비교하면 DAT와 가장 유사하다라는 거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차이점은 DAT하고 DPU하고 차이점은 딱 그거 하나예요. 뭐냐면, DAT일 때는 어디까지 비용과 책임을 셀러가 냈느냐? 터미널까지예요. 근데 DPU 조건은 터미널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다. 쉽게 얘기하면 DAT였을 때는 공항이나 항구까지였었는데 DPU로 바뀌면서 공항이나 항구까지 해도 되지만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 지점이 늘어났다, 범위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DPU 조건은 D 조건이니까 delivered. 그래서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할 때까지 위험과 비용을 셀러가 책임을 진다. 그 셀러 입장에서 그 모든 비용들을 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험에 든다면 당연히 누가 들어야 돼요? 셀러가 들어야죠. 셀러가 위험도 도착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보험에 들면 가입을 하면 셀러가 가입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DPU 조건의 일대 DPU 조건을 사용할 때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은 DAP 조건 우리 배웠었죠? Delivered at Place 플러스 양합이다 라는 거예요. 양합이. DAP 조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목적지까지 도착을 시켜야 되는데
음, 양하지 않은 상태로, 양하지 않을 때까지 운송수단이 도착하면 거기까지만 셀러가 책임과 비용을 부담을 했죠. 근데 그거 플러스 양하비까지도 부담을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만약에 창고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까지 딱 도착할 때까지만 책임을 지면 DAP. 이렇게 내려놓는데 따른 비용과 책임을 셀러가 부담하면 그거는 DPU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셀러 입장에서 나는 도착까지만 시켜줄게. 양하하는 거는 비용하고 위험을 바이어 네가 책임져. 라고 하고 싶으면 그건 이제 DAP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 에이 여기까지 가져갔는데 내가 양할 때까지 비용도 내가 셀러인 내가 다 부담할게, 내가 책임질게, 예, 내가 깔끔하게 해줄게. 그러면 그때는 DPU를 쓰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PU에 해당한다는 거죠. 근데 통관까지도 다 해줄게. 그러면 그건 DDP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수출 통과는 이건 매도인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입 통과는 매수인이 한다. 통관 정리해 드렸죠. 통과는 기본적으로 11가지 조건에서 기본적으로 수출 통과는 매도인, 수입 통과는 매수인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맨 위에 있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EXW 조건은 수출입 통관을 다 매수인이 하고 DDP 조건은 수출입 통관을 둘다 매도인이 한다. 셀러가 한다. 나머지 9가지 조건은 수출 통과는 수출상, 수입 통과는 수입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을 보면은요. 매도인의 임의보험이다. 이젠 좀 익숙하시죠? 이 말이. 그쵸? 임의보험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매수인, 매도인 다 예, 보험의 가입이 의무는 아니다라는 의미죠. 근데 그러나 보험에 들기는 든다. 안 들어도 되지만 들기는 들죠. 보험 안 드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죠? 들면은 당연히 위험을 생각을 할 때, 그쵸? 예, 수입지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바이어가 셀러가 낸다고 그랬으니까는 보험에 가입하면 셀러가 가입한다. 그 다음에 운임 조건은 운임은 선불이다. 선불이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셀러가 지급하니까. 그러니까 예,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비용을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급한다고 그랬으니까는 당연히 선불, 프리페이드고 그러니까 당연히 운송계약도 누가 체결한다? 매도인이 체결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 당사자들은 합의한 장소를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번지수까지 적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죠?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셀러 바이어의 운송에 따른 의무는 10가지. 이 10가지를 적절히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11가지 조건으로 만들어 놨다. 그러면 11가지 조건별로 규정되어 있는 셀러의 운송에 따른 의무 10가지는 뭐냐?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 그러니까 비용의 분담. 셀러 바이어한테 어떻게 분담이 되어 있느냐?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셀러가 분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책임. 책임. 어느 지점까지 셀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위험의 이전 순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전 순간 이전까지는 셀러가 운송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전이 된 후에는 바이어가 부담한다. 그 다음에 제품의 이전 순간은 예, 책임의 이전 순간과 동일하게 규정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수출 통관, 수입 통관 누가 하느냐? 그 다음에 보험은 의무로 가입하느냐, 아니냐. 의무로 가입해야 되는 거는 CIP나 CIF일 때 셀러가 가입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임의보험이다.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가입을 한다면 위험을 누가 책임지느냐. 운송할 때 위험을 누가 책임지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운송이라는 건 주된 운송 구간. 그러니까 해상이나 항공 운송에 대해서 위험.
예, 을 부담하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쵸? 예. 되게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익숙하시죠? 많이 이제 했기 때문에. 그쵸?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음 시간부터는요, 예, 해상운송 전용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상운송 전용 조건이다. 그러면 F 조건에서 예, 두 개요. 예, FAS와 FOB. C 조건에서 두 개. 예, CFR과 CIF.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예,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